부인이 건강상 검찰 조사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퇴원했고요. 당연히 검찰 소환에 응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기 애는 챙기고 말은 멋있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질책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 바로 조국 장관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슈 여기부터입니다. 5위 가족 모임이 대책회의였냐? 예, 오늘 서울중앙지검 현관에는 이렇게 노란색 테이프로 만든 새 포토라인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 이 포토라인에 서게 될 사람,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이 건강상 검찰 조사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닙니다. 퇴원했고요. 당연히 검찰 소환에 응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포토라인, 노란 테이프로 세모 모양의 포토라인이 설치가 됐어요. 유현정 의원님. 네. 이번 주 소환이 되긴 되나 보죠? 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저 포토라인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포토라인을 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를 할 때 기자들이 이제 차인 촬영을 위해서 이제 설치해 놓은 어떤 임의적인 장치인데 사실 검찰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뭐 내부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은 상황 같아요. 이 포토라인을 설치했다는 의미는 1차적으로 일단 공개 소환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만약 공개 소환을 하지 않으면 사실 기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전체를 뺑 돌아서 사실 24시간 어떤 면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어떤 그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이렇게 포토라인을 설정을 하고 여기 출두하면 이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는 상황 같습니다. 아마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설치한 것은 아마 이제 소환이 임박했다는 신호 같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 나가셨지 않습니까? 오늘 또 압석이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또 금요일쯤에 소환하지 않겠다는 것이 서초동 일부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 소환이다. 말씀처럼 관심은 비공개냐 공개냐 어떤 방식으로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될 것이냐는 겁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네,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할 때 뭐 비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건 본인 가족 수사 이후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비공개로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서 정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피의자를 공개 소환할지 비공개를 할지 여부는 피의자의 이제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두 개의 서로 충돌한 헌법상 권리를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이냐는 것인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국 장관의 장관성의 적합성까지도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한다고 한다면 결국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 또는 정경심 교수 특별히 봐주게 하는 것이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공개 소환할 걸로 보이고 또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도 포토라인에 선다고 해가지고 그게 반드시 무슨 유죄나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공개 소환을 할 걸로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공개 소환이 불가피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소환이 초읽게 들어간 가운데 정경심 교수가 지난주에는 사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중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의혹들이 쏟아졌어요. 김상혜 평론가님. 네. 특혜 입원, 뭐 황제 입원 아니냐 알고 봤더니 병원장과 동기여서 한 층을 다 빌렸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국 장관 측은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병원장 얘기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병원장은 뭐 동기긴 하지만 과거에 몰랐고 처음 본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층을 다 썼다 그러는데 7층에는 그 MRI 촬영실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뭐 그게 혼자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특혜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이제 우리가 가면은 당연히 전산상의 기록들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하고 생년월일 외에는 그 기록들이 없다라고 하는 뭐 것이 이제 좀 그 의심을 받고 있는 하나의 지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이 의료법상 이 기록이 없으면 그게 불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안 받은 거냐? 뭐 이게 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받았을 리가 없는데 왜 없냐? 거기서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의혹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혜는 아니다라는 게 조국 장관 측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이번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잠시 뒤에 볼 사진에도 정경심 교수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한 조간신문 일면에 정경심 교수가 소환을 불응해서 강제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일단 검찰 오늘 조간신문의 단독보도 일부 조간신문의 단독보도 내용은 뭐냐면 이 병을 필기로 소환을 부른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오후에 검찰발 소식으로는 검찰이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 적 없다고, 검토한 적 없다고. 그런데 제가 봐도 검찰 얘기가 맞을 거예요. 지금 체포영장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압수수색이 없었으면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그러면 뭐 체포영장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마지막에 신병은 오늘 조국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했다라는 건 오늘 아침에 조국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걸로 봐서는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 때문에 조금 며칠 좀 미루겠습니다라고 해도 그 정도를 가지고 검찰에서 체포영장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변호인과 조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영상에도 봤지만 조국 장관이 오늘 나가면서 기자들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뭐 병 이미 다 퇴원했고 저 소환은 요구에 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설 이건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보시는 이 화면, 지난 금요일 밤 조국 장관 가족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금요일 밤에 네. 조국 장관 그리고 입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경심 교수, 딸, 아들, 이 가족 모임이 대책회의 아니냐라는 분석이 참 많았습니다. 뭐 가족들이 사실 집에 모이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조국 교수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일단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조국 장관이 모처에 가서 이제 같이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딸 같은 경우는 현재 부산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 의전에 다니니까 아마 딸도 지난주 월요일 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거든요. 지금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데 조사를 받았는데, 특히 이제 이날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이 오전에는 의정부지검을 방문해서 검사들과의 대화를 나눴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정경심 교수의 지금 소환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검찰 수사가요. 좀 묘한 게 오늘 그 압수수색한 데를 보면 아들의 지금 그 학교 지금 이 로스쿨을 가려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를 한 3군데나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조국 장관의 딸과 부인 문제가 아니라 또 아들 문제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아마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압수수색이 안 된 데가 조국 장관 집과 그리고 조국 장관 가족의 스마트폰입니다. 이 두 가지만 남고 대부분은 지금 압수수색이 됐거든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들의 어떤 임박해오는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한 언론이 포착한 저 가족 회의, 가족 모임 사진은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아서요. 당시에 온 가족이 모였던 그날은 조국 장관 아침부터 참 분주했었습니다. 의정부지검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첫 테이프 끊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장관님 일가 수사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나요? 뭐 살짝 나왔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혹시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죠. 당시에 가족 모임이 있었고 오늘의 압수수색까지. 잠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압수수색 얘기 해보기 전에 사진 한 장을 좀 볼게요. 오늘 자유한국당이 네. 최고위원회를 할 때 네네. 긴급하게 메모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뭐 이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야당조차 전혀 모르는 압수수색, 오늘 얼마나 긴박했는지 알 수 있는 사진이네요. 그러니까 뭐 야당이 모른 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여당이 모르는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그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달간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별로 없어서 난항을 겪는 것 같다. 그리고 진실이 별로 없어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걸 보면 압수수색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의 그 증거나 혐의점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해야 가능한 것인데 그런 걸 보면은 여당도 잘 몰랐다. 굉장히 그 은밀히 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모임이 대책회의다. 지난 금요일 포착된 사진으로 첫 번째 이슈 문을 열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오늘의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